자, 우리 이제 두 번째 시간은 우리 교재에 있는 6번 문제 제목부터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사실 제목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에게 되게 익숙하죠. 근데 제목 문제가 주는 특징은 지문 속에 있는 표현들을 당연히 활용한다라는 걸 잘 봐야 돼요. 지문 속에 있는 표현들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활용한다는 느낌, 이걸 잘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문수에서 등장하지 않은 낯선 표현이 밑에 1번부터 5번 사이에 보여도 그게 답이 될 수 있음의 가능성을 꼭 열어놔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 그 주제나 제목 문제는 서로 지문을 읽고 나서 푸는 것은 똑같지만 그러나 일단은 주제나 제목은 선택지부터가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주제는 어떻게 돼 있어요? 다 소문자죠. 그렇죠? 다 소문자고 지문에 있는 말을 비슷하게 쓰거나 그대로 쓴 거, 요게 답이 되는 거고, 바꿔 말하면 주제는 그 밑에서 위에 지문에서 나오지 않았던 단어가 선지해 보이면 오답이 되거든요. 근데 제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목은 원래 여러분 제목은 언제 우리가 보는 건가요? 글을 읽기 전에 보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제목 같은 경우는 일단 대문자로 이루어져 있죠. 처음에 시작하는 단어는 다 대문자잖아요. 이제 또 한 가지는 또 어떤 게 있냐면 제목은 이제 독자에게 글을 읽게끔 만드는 게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뒤에 그 글에서 다루게 될 핵심 내용을 다루면서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읽게끔 약간 핵심적인 내용과 관련된 낯선 표현이라든가 약간 창의적인 표현을 쓰면서 호기심을 유발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제목은 지문 속의 내용과 비슷한 의미라기보다도 요거 잘 생각해야 돼. 비슷한 이미지, 그 다음에 비슷한 성격, 그리고 비슷한 카테고리, 이거를 활용한 낯선 표현이 등장한다라는 거죠. 즉 무엇과 지문수에서 강조한 키워드 있죠. 그쵸? 반복 강조되는 말, 키워드하고 비슷한 의미의 이미지, 성격, 카테고리를 활용한 요게 나올 수 있음의 가능성을 꼭 열어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따가 필기할 시간 드릴게요. 자, 그리고 특히 이제 제목에서 또 중요한 건 요것도 이제 많이 나왔던 패턴인데요. 여러분 아까 가치 판단을 필자가 생각하는 긍정 혹은 부정의 느낌이라고 했었죠. 그쵸? 즉 지문 속에 좋다, 나쁘다,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다 이런 식의 표현들이 쫙 보이면 요건 제목에서는 무엇으로 의문문으로 제시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즉 이러이러한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문제가 있는가, 괜찮은가 이런 식의 의문문으로 밑에서 제시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 잘 기억해 주세요. 지문에서 정확하게 좋다, 나쁘다 이런 식의 필자의 가치 판단이 보이면 그것과 관련된 의문문이 나왔을 때 제목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자, 그리고 당연히 그러하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 구성이라 하면 전체적으로 한 가지 소재를 자세히 다루었는지, 한 가지 소재를 자세히 다루었다면 상위 개념 위주로 읽어가면 되고, 포괄적인 말 있죠? 그 다음에 두 가지 소재를 다루었다면 당연히 대상과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 주의하면서 읽어가면 된다. 그리고 당연히 선택지 단어 하나까지 꼼꼼하게 살필 것.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수능은 항상 그래요. 선택지 전체에 해석해주는 자연스러운 의미보다는 선택지를 구성하는 단어들을 하나씩 잘 따진다. 아시겠어요? 지문의 내용과 관련이 없는 단어가 보인다면 X 표시하는 거고, 제목에서는 지문수에서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지문수에서 등장한 말과 비슷한 이미지를 준다면, 그렇다면 낯선 표현이라 하더라도 답이 될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주의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중심 문장 속에서 뭐가 나올 거다? 키워드가 나올 것이다. 됐죠? 필기 먼저 해주세요. 요거 잘 봐야 돼. 요거.
요거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괜찮은 문제라서 다시 한번 풀어보는 건데요. 이게 당시에 존엔 헷갈리게 만들었어요. 왜냐면 전체를 쭉 읽어가 보니까 타임하고 터치라는 건 알겠죠. 타임하고 터치가 계속 반복되죠. 그럼 한 가지 요령은 어떤 거야? 타임하고 터치가 둘 다 들어가야 돼. 둘 중 하나만 들어가면 오답이겠지. 그거 먼저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타임하고 터치가 다 들어가 있는 선지가 두 개가 보인단 말이죠. 그쵸? 그럼 그 둘 중에 어떤 게 답일까? 이게 뭐 때문에 중요한 거냐면 지금 얘 때문에 그래요. 얘. 잘 들어. 원인과 결과라는 건 무슨 말이니? 원인이 먼저고 그 다음에 결과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 타임과 터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엇이 무엇에 기여를 하고 무엇이 먼저일까? 이 생각해줘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지문의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말씀을 더 드릴 건데요. 여러분 요거 있죠? 요거 잘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지문 속에서 단서를 잘 잡아가는 습관을 꼭 들여주시고 이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주제나 제목에 있는 그 페이지 있지? 21번부터 24번까지 그 페이지에서 8분 안에 푸는 연습이 됐을 때가 가장 이상적이에요. 그러면 8분 안에 내가 그 문제를 풀고 다 맞춘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니? 전체적인 내용 파악과 키워드는 내가 확실하게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약간 디테일한 면들을 살피면서 보는 30번 밑줄의 문제에 대한 트레이닝과 그 다음에 순서나 삽입에 대한 트레이닝이 잘 되면 빈칸 추론 문제까지는 전체적인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으니까 시간만 내가 확보된다면 다 풀 수 있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주제나 제목 문제를 풀 때 그냥 대충 읽어가지 말고 이런 것들을 꼭 의식하면서 읽어가는 습관을 꼭 들여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봐요. 자,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사람들은 보통 그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맨 처음에 지금 뭘로 시작하니? 뭘로? people로 시작하죠. 그쵸? 이것도 우리가 정말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people로 시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시작하는 거냐면 일반적인 의견이라든가 일반적인 상황으로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생각을 읽는 게 필요한 건가요? 그쵸? 필자의 생각을 읽는 게 필요하죠. 그러면 필자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일반적인 의견을 주고 나서 필자는 무슨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겠어요? 그것과는 다른 반전 주제에 관한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큰 거죠. 그쵸? 이런 요령들은 당연히 가져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일반적인 의견으로 시작을 할 때는 잘 들어. 일반적인 의견으로 시작을 할 때는 여기에서 중심 소재는 나올 수는 있지만 이 문장 전체가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나 제목과는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는 등장할 수 있지만 핵심이 되는 키워드는 등장할 수 있지만 뒤쪽에 but 다음이 나왔을 때 그때 잘 봐야 되는 거야. 그쵸? 그래서 바로 뒤에 뭐가 보이니? 바로 뒤에. 여기 다 보이지? 바로 뒤에 보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은 보통 무엇을 터치를 무엇으로 생각하지 않는데 temporal phenomenon, temporal은 시간의 그 뜻이죠. 터치를 시간의 현상으로 생각하지 않지만 터치는 됐지? 터치는 every bit이니까 무슨 뜻이니? 모든 조각에서 그 말이지. 모든 조각이라는 것은 하나씩 다 생각했을 때 그 말이지. 모든 면에서 적어보세요. 모든 면에서. 터치는 모든 면에서 무엇이라고? 터치는 모든 면에서 time based라고 어떤 거? 시간을 기반으로 한다고. 그쵸? 터치는 모든 면에서 시간이 그 토대가 되는 거라고. 됐지? 자, 그리고 여기서도 한 가지 요령으로 우리가 같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건 여기 봐요. 뭐뭐만큼 뭐뭐하다 해서 뭘 쓴 거니? as를 썼지. 그치? 그리고 뒤쪽에 as 다음에는 당연히 뭐가 나오는 거예요? 뒤쪽에 as 다음에는 비교 대상이 나오지. 자, 그러면 as를 쓰면서 어떤 내용을 강조할까? 비교 대상을 강조할까? 아니면 앞쪽의 내용을 강조할까? 당연히 앞쪽의 내용이겠지. 그치? 자, 제이크는 톰만큼 키가 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톰만큼 뭐가 키가 크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지 폼을 강조하는 거 아니지. 그치? 그러면 as가 보였을 때는 비교 대상만큼이나 앞의 내용이 강조되는 거니까 뒤에 나온 내용이 있지. 그치? 요건 뭐가 아니라고? 요건 키워드가 아니라고 이렇게 보는 거야. 따라서 스페이셜 보이지? 스페이셜은 공간적인 그 뜻인데 공간적인 것만큼이나 시간을 기반으로 한다라고 해석은 하지만 뒤쪽에 as야 이 비교 대상 이쪽은 핵심이 아니다라는 거야.
그럼 결국은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터치는 무엇이라고? 시간을 기반으로 한다고. 됐지? 터치는 시간을 기반으로 한다고. 자, 그러면 이미지를 그대로 보세요. 아, 터치는 시간을 기반으로 하는 거니까 타임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위에 뭐가 생긴다고? 바로 터치라는 게 생긴다는 거죠. 그쵸? 터치는 시간을 기반으로 한다는 뜻이니까. 그치? 잘 들어. 터치는 시간을 기반으로 하고 터치의 토대가 시간이라는 얘기지.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뭘 볼 수 있냐면 무엇이 무엇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야? 1층 위에 2층 그런 개념이지. 그치? 처음에 이 개념을 잡고 나서 그 다음에 이것으로 쌓아가고 이어진다라는 거야. 됐어? 그래서 타임이 무엇으로 여겨진다고? 이런 식으로 터치로 이어지는 그 상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리고 봐봐. 그리고 뒤쪽에서 뭐가 보이니? 당신은 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지. 잘 들어. 실험이나 연구나 조사는 다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앞의 내용 부연 설명이야. 됐지? 실험이나 연구 조사를 통해서 내가 한 말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거나 아니면 구체적인 사례를 전달하고자 하는 거야. 바꿔 말하면 실험이라든가 연구가 보이면 이렇게 딱 표시해 주는 거야. 하위 개념이다. 하위 개념이라 함은 하위 개념 앞쪽에 나오는 게 뭐가 될 것이다? 상위 개념, 포괄적인 말이 될 것이다. 그럼 결국은 주제는 이미 어디에서 나온 거야? 주제는 이미 여기에서 나온 거야. 그치? 여기서 이미 나온 거라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키워드는 일단은 타임하고 터치야. 그래서 이렇게 딱 실험해 보면 돼.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바로 어떤 거니? 무엇에 관한 사례야? 타임이 터치로 이어진다라는 것에 관한 사례지. 그치? 그렇게만 생각하면 돼. 그게 바로 필자의 관점을 따라 읽어가는 거야. 알겠어? 자, 그래서 여기 딱 보면 자, 그냥 그 손 위에 뭔가를 올려놓으라고 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 어떤 단서도 파악하지 못할 겁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쵸? 자, 그리고 나서 눈을 감고 나서 움직여 보라고 한 거죠. 그쵸? 중요한 게 요거야. 자, 뭔가 이렇게 손바닥 위에 물건을 올려놓고 눈을 감고 이렇게 딱 움직여 보라고 한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여기 중요한 건 움직이는 거니까 터치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기 이전에 항상 글을 읽고 그 다음 문장을 보면서 의미를 붙여가야지 움직이니까 터치다 이런 식으로 국어식으로 접근하면 절대 안 돼. 영어 점수가 안 나오는 친구들이 어떤 성향이 있냐면 국어를 잘하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국어 비문학식으로 영어를 읽어가면 국어하고 영어는 완전히 다른데 같은 관점으로 보려고 하다 보니까 국어도 안 되고 영어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항상 영어는 뭔가 이해가 잘 안 됐을 때 혹은 뭔가 문장을 보고 나서 곱씹어서 어떤 정보를 집어넣고 생각하지 말고 그 옆에 있는 문장의 의미를 바로 읽고 붙여서 간다고 생각해 주세요. 그게 바로 필자의 관점을 따라가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쭉 보면 자, 여기서 움직이도록 허락하면서 당신은 뭘 더한 거야? 타임을 더한 거라는 거지. 그치? 그러면 뭔가 손가락 따위로 움직이게 만드는 것을 무엇을 더한 거라고? 터치에 타임을 더한 거라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터치를 통해서 이 물건이 무엇인지 인식하고 싶어. 이렇게 만져보면서 인식하고 싶은데 그 인식의 기반에는 너의 손가락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무엇을 쓰는 거라고? 타임을 쓰는 거라고 전 얘기한 거야. 그거 잘 봐야 돼. 선생님 손가락 움직이는 거니까 만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손가락 움직이는 것은 터치에 무엇을 더해준 거다? 타임을 더해준 거다. 됐지? 그러면서 이제 터치라는 것이 확실히 어떤 기능을 하는지 보여주게 된다는 뜻으로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나온 내용들 읽어보면 결국은 바로 지금까지가 싹 다 어떤 거였어? 구체적인 사례였지. 무엇에 대한? 첫 번째 문장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였단 말이야. 그쵸? 그리고 여기 쫙 보니까 자, 당신이 터치를 복잡하게 사용하는 그 능력은 무엇과 같은 거야? 셔츠의 단추를 잠근다거나 현관문을 여는 것처럼 터치를 복잡하게 사용하는 능력을 자, 여기에 몇 줄? depends on에 딱 몇 줄? 자, 기본적인 표현들을 놓치지 않는다. 자, 아까 time based라는 표현이 일단 하나 보였고요. 자, 그 다음에 depend on이라는 표현이 딱 보이는데 얘를 이렇게 딱 적어보세요. A depends on B 이렇게 딱 보이지? 자, 그대로 해석해 본다. A는 B에 의존한다. A는 B에 달려있다. 그 얘기지. 잘 들어. A는 B에 달려있다. 그 얘기지? 자, 그러면 이걸 원인과 결과의 느낌으로 생각해 볼까? 뭐가 원인이고 뭐가 결과겠어? A가 B에 달려있다. 그 얘기지.
그치? A가 B에 의지한다, 의존한다 그 뜻이잖아. 그러면 얘가 이제 뭐가 되는 거고, 얘가 결과가 되는 거고, 얘가 결과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뭐가 되겠어? 얘가 원인이 되겠지. 내가 이 얘기 왜 하는지 알겠죠? 어떤 문장이야? 중심 문장이잖아. 인과, 비교대조, 양보. 인과, 비교대조, 양보. 그러니까 인과라는 걸 because가 들어가 있으니까 인과다. therefore가 들어가 있으니까 인과다.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얘도 같이 기억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럼 봐요. 자, 그러면 앞쪽에서 터치 있지. 터치는 그러면 자, 무엇에 의지한다라는 거야? 타임에 의지한다라는 거지. 그치? 터치는 타임에 의지한다는 얘기잖아. 자, 그러면 이 자리에 지금 뭐가 보이는 거고, 이 자리에 터치가 보이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뭐가 되는 거야? 타임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럼 뭐가 먼저라는 거야? 타임이 있고 나서, 그리고 나서 터치라는 게 발생한다는 뜻이지. 그치? 요런 느낌으로 가주는 거야. 그치? 그럼 이게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타임이 있고 나서 터치가 생기는 거지. 타임이 밑에 있고 나서 터치가 생기는 거잖아. 아, 타임 베이스드라는 말을 저렇게도 얘기를 한 거구나.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읽어가면서 움직임이 있거나 어떤 변화라든가 이동을 나타내면 이미지를 생각해 보라는 게 바로 요것 때문에 그런 거야. 실제로 이런 문제들은 봐봐. 내용이 어렵니? 그건 아니잖아. 그치? 내용이 어려운 거 아니고, 그 다음에 단어가 복잡하게 쓰인 것도 아니지. 근데 밑에 선지에서 헷갈리지. 뭐 때문에 헷갈리는 거야? 이걸 내가 간과했기 때문이고, 이런 이미지를 내가 간과했기 때문인 거야. 자, 봐요. 밑에 선지를 한번 살펴보시죠. 일단은 지금 1번은 왜 답이 될 수 없냐면, 제발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계속 그 친구들이 뭘 잘못하는 거게 있냐면, 선지의 그 해석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선지를 잘 구성하는 것들을 살펴봐야 돼. 분명히 지금까지 맨 앞에 상위 개념과 실험을 통한 구체적인 하위 개념, 마지막에 다시 한번 depend on을 통해서 인과라는 중심 문장을 줬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터치하고 타임이 키워드라는 거 알았어. 그럼 둘 다 들어가야 돼. 그치? 둘 다 들어가야 되는데 얘는 기본적으로 뭐가 없는 거야? 옆에 딱 적어보는 거야. 아, 얘는 기본적으로 뭐가 없다고? 타임이 없잖아. 아무리 봐도 타임이 없지. 그치? 이게 먼저 중요한 거야. 왜냐면 선생님 humanity가 키워드가 아니네요. 이거 잡는 것도 중요하거든. 근데 humanity가 키워드가 아니라는 것과 함께 더 중요한 건 진짜 키워드인 바로 무엇이 빠졌다고? 얘가 빠졌다라는 거지. 그치? 그럼 일단은 얘는 타임하고 뭐가 들어가 있으니까 터치가 둘 다 들어가 있으니까 답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일단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에서는 왜 안 되겠어? 타임이 들어가 있는데 뜻이 달라. 타임리는 바로 무슨 말이야? 타임리는 시기적절한. 적어주세요. 요거 꼭 기억해야 돼. 시기적절한. 그 시간의 그거 아니야. 시기적절한 그 뜻으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아니지. Five senses도 아니지. 5가지 감각이 아니라 뭐밖에 안 나왔어? 터치밖에 안 나왔잖아. 그쵸? 잘 따라와. 듣고 이해되잖아? 그럼 복습하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집중해서 잘 듣고 따라오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2번 아니면 이제 4번이겠지. 그치? 2번 아니면 4번일 거고, 그 다음 5번은 또 왜 안 되겠어? 지식을 증가시키는 거다. 이것도 있지만, 이것도 바로 키워드가 아니라는 요소도 있지만, 역시 뭐가 없어, 역시. 키워드인 타임이 빠져 있으니까 일단 답이 안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왜 4번이 아닐까를 생각해야지. 왜 4번이 아닐까? 봐요. 터치의 역할이지. 잘 들어. 터치의 역할이야. 터치의 역할. 어디에서? 바로 타임이라는 개념을 형성할 때 터치의 역할이지. 그치? 그러면 타임이라는 개념을 형성할 때 터치가 역할을 한다는 얘기야. 터치를 기반으로 뭐가 생긴다고? 타임이 생긴다는 얘기지. 반대지. 그치? 지문의 내용과 반대잖아. 즉 여기 있지. 얘는 이제 이렇게 딱 보는 거야. 아, 터치가 타임이라는 개념으로 이어지는 거구나. 터치가 타임이라는 개념으로 이어지는 거구나. 지문의 내용은 요거였는데. 그러니까 이거 잘 잡아야 돼. 이렇게 나오면 시험 때 시간 많이 잡아먹는다. 왜? 긴가민가 하거든. 그치? 그러니까 항상 선우, 인과 요거 잘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야 지금? 제목 문제지. 제목 문제는 뭐가 나올 수 있다 그랬어? 지문 속에서 나타나지 않은 낯선 표현이 나올 수 있다란 말이야. 그치? 자, 여기 뭐가 보여? 자, 일단 time does matter죠. does는 이렇게 일반 동사 원형 앞에 강조할 때 쓰는 거죠. 시간이 정말로 중요하다. 어디에서? 시간이 정말로 중요하다. 터치에. 터치에 잘 들어. 에센스 무슨 말이니? 에센스? 본질이지.
본질이라든가 핵심이지. 그 다음에 히든은 바로 뭐야? 히든? 숨겨진 그 말이지. 그러면 숨겨져 있으면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겠지. 그럼 사람들이 보통 생각을 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할 거 아니야. 그치? 첫 번째 줄에 People don't usually think. 밑줄 보세요. People don't usually think. 거기에 밑줄. 그걸 무엇으로? 히든으로 딱 표시해 주세요. People don't usually think. 사람들은 보통 생각하지 않아. 아, 숨겨져 있구나. 됐지? 잘 알려져 있지 않으니까, 안 보이니까 생각 안 하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에센스는 어디 있어요? 지문 속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지문 속에 나왔던 말과 비슷한 의미와 비슷한 이미지 뭐 이런 것들을 갖는 말을 쓴다면서요. 에센스는 본질이라든가 핵심이지. 본질이라든가 핵심은 어떤 일을 할 때 뭐가 되는 거야? 어떤 일을 할 때? 그치? 기반이나 토대가 되는 거야. 이제 이해돼? 본질이라든가 핵심은 어떤 일의 기반이나 토대가 되는 거라고. 지문 속에서 뭐가 보였어? 지문 속에서 두 번째 줄 맨 왼쪽에 보면 베이스 보이죠? 베이스 때 딱 동그라미 쳐보세요. 베이스 때 딱 동그라미 해서 그걸 에센스로 연결해 주세요. 어떤 것의 기반이 되는 거니까 그게 본질이라든가 핵심인 거야. 그쵸? 우리 점수의 기반은 결국은 열심히 공부하는 거이지 않겠냐? 점수의 기반에, 좋은 점수의 기반에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지 않겠어?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좋은 점수에 뭐가 된다고? 핵심이나 본질이 된다고. 기반이나 토대니까. 알겠어? 이런 식의 느낌들을 잡아가 주는 거야. 그래서 지문 속에 나왔던 거 그대로 잘 활용을 한 거죠. 문제 되게 잘 만든 거예요. 자, 요거 다시 한번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뒤로 가서요. 7번 별표 하겠습니다. 7번 별표. 오늘의 하이라이트 7번하고 8번 좀 더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7번 문제도요. 글쎄요. 답은 2번이잖아요. 이 문제 나왔을 때 어렵지는 않았는데요. 이게 약간 이런 느낌이 있나 봐. 6평은 6평대로 사람을 긴장하게 만들고요. 9평은 또 9평이니까 긴장하게 만들어요. 일단 6평은 평가원이고 처음이잖아. 처음이고 올해 입시에서 이제 그해 입시에서 처음이니까 약간 긴장되는 거고 9평은 이 점수로 이제 뭘 쓴다는 얘기가 들리는 거야. 이 점수로 이제 수시원서 써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또 긴장되는 거고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서 편하게 풀고 맞췄다면 그 느낌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많이 풀어야 돼. 그래야지 낯설어지지 않아야 돼, 환경이. 사실은 여러분 있잖아요. 9평 보는 환경까지는 그래도 괜찮아. 왜? 학교에서 보고 나에게 익숙한 장소에서 보는 거잖아. 근데 수능은 어떻게 되니? 낯선 장소지. 그 다음에 낯선 사람과 함께 보는 거죠. 그쵸? 왜냐면 여기에 있거나 학교에 있거나 그렇잖아. 그러면 그냥 대충 내 주변에 있는 새끼가 어떤 새끼들인지 파악이 돼요. 파악이 돼서 그냥 대비할 수 있어요. 항상 맨날 앞에서 이렇게 갑자기 의자 뒤로 끈다거나 약간 다리 떠는 새끼가 보였어. 그럼 그건 이제 나에게 익숙하니까 이제 대비가 된단 말이야. 환경도 대비가 돼. 근데 수능장은 그렇지 않을 수 있죠. 그쵸?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 앉아서 문제를 풀 때 잘 풀렸다면 그 느낌이 계속해서 내 머릿속에 잘 자리 잡힐 수 있도록 반복해서 해주라는 거야. 그래서 환경이 바뀌어도 낯설게 느껴지지 않고 내 실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게끔. 아시겠죠? 그쵸? 자, 근데 우리 그거 할 수 있다? 여러분 밥 먹는 거 있잖아. 밥 먹는 거. 맨 처음에는 다른 곳에서 밥 먹는 게 낯설었을 수도 있어요. 친구 집에서 밥 먹는 거, 식당에서 밥 먹는 거 낯설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집에서 먹는 게 난 낯설어요. 그쵸? 왜냐면 집엔 밥이 없어. 그래서 밥은 밖에서 먹는 것 같아. 약간 그런 느낌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환경 변화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익숙하게 다 되니까 그렇게 연습 좀 해주세요. 자, 무슨 얘기를 드릴 거냐면 함축음의 추론이잖아요. 여러분 함축음의 추론인데 밑줄은 주제가 되거나 아니면 이제 키워드가 된다라는 건데 일단 이 얘기를 먼저 하고 나중에 추가되는 얘기를 더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할게요. 자, 쭉 필기 다시 한 번만 해주세요. 이제 요거 확실히 이제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필기 먼저 하고 말씀 더 드릴게요.
우리 그 유평 때 문제가 딱 이렇게 잘 풀렸죠. 밑줄 해석만으로도 거의 다 풀렸어요. 근데 이제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죠. 그쵸? 그러니까 밑줄이 전달하는 이미지. 왜? 함축음이니까. 전체 내용을 함축했으니까. 얘가 어떤 상황이고 어떤 이미지냐. 그리고 지문수에서 반복 강조되는 말을 통해서 같이 붙여서 한번 생각해보자. 그리고 여기까지 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그쵸? 수라는 거 있죠? 여러분 수라는 것은 하나의 개념이냐 혹은 두 개 이상을 나타내는 느낌이냐. 원인과 결과. 어떤 게 먼저냐 어떤 게 나중이냐 이런 느낌까지. 그 다음에 성격, 긍정의 느낌인지 부정의 느낌인지. 일단 지금 여기는 에너미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에너미. 에너미 자체가 나왔으니까 부정적으로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베스트가 무엇의 에너미가 된다고? 굿의 에너미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잘 들어. 자, 밑줄 친 부분에서 지금 관련성이 있는 두 단어가 보인다. 굿과 베스트의 차이 볼 수 있겠어? 굿은 원급이지. 베스트는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최상급이죠. 그쵸? 그럼 어떻게 볼 수 있겠니? 원래보다, 원래 상태보다 최상으로 만드는 게 안 좋다는 얘기죠. 그쵸? 그런 느낌도 잡아주면 좋아. 원급하고 최상급이 나왔네? 이런 느낌으로요.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나오는 내용들이 이제 쭉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한번 풀어볼 건데요. 요거는 나왔을 때 활용한다. 나왔을 때 가끔 1번부터 5번 사이에 서로 반대로 했을 때는 게 보이거든. 둘 중 하나가 답이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선제를 만드는 기본적인 원리라고 선생님이 말씀드렸죠. 제목이라든가 주제라든가 이런 문제 내용에 관계없이 딱 정답이 되는 거 하나를 만들고 가장 쉬운 오답이 그것과 반대되는 거. 그렇게 이제 딱 나오면 둘 중 하나가 답이 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이건 33번, 34번 거기에서도 많이 쓰이는 거니까 같이 활용을 좀 해주세요. 나왔을 때 활용한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일단 내용을 살펴보면요. 처음에 이제 어떤 내용이 보이냐면 프로젝트는 우리가 보통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딱 좋아요. 그래서 work라든가 task 있죠. task 이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부여받은 과제 있지. 그치? 부여받은 과제. 요렇게 이제 같이 보면 돼요. 그리고 골드 플레이팅이니까 요걸 플레이트라는 것을 그대로 활용해 생각해 본다. 플레이트가 바로 어떤 거야? 플레이트가 접시에서 나온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플레이팅을 도금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골드 플레이팅이니까 잘 들어. 플레이팅이라는 것은 접시에 뭔가를 담는 동작이라고 생각해줘. 그치? 그러면 골드 플레이팅이가 바로 무슨 말이야? 접시에 금을 담는 건가? 약간 그런 느낌인 거야. 알겠어요? 금을 담아서 주는 건가? 이렇게 생각해 주는 거야. 골드 플레이팅을 금, 도금 이렇게 아는 친구들 거의 없어요. 이 문제가 나오기 전에 그 표현이 나온 적도 없었고요. 그러면 뭘 활용하는 거냐면 익숙하지 않은데 근데 ing를 붙였네. ing를 붙였으면 행위일 거야. 근데 그 행위에 플레이트라는 접시라는 게 들어갔네. 그럼 접시를 활용해서 뭔가 하는 거구나. 접시에 물건을 담는 거다. 뭘 담는 거다? 금을 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줘. 그렇죠? 금을 담는 이미지를 딱 떠올려봐. 금을 담는 것은 일을 할 때 금을 담는 것은 금을 제공하는 거야. 자, 그건 자 요렇게 딱 표시 한번 해주세요. 더 쉽죠? 그렇죠? 그럼 더 쉬워져요. 그래서 이 문제라는 건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건 어떤 의미가 되는 거냐면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딱 좋죠. A means B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A는 B를 의미한다 그 뜻이니까 자 당연히 앞에 나왔던 저기 있는 것처럼 등호 표시하고 비슷한 의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얘는 이제 이렇게 써도 되죠. 그쵸? 이렇게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뭘 써도 되는 거야? 이렇게 써도 되죠? 그쵸? 이렇게 써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suggest 암시하다, 제시하다 이렇게 써도 돼요. 이렇게 써도 되고 그 다음에 무엇을 가리킨다, refers to 이렇게 써도 되죠. 그쵸? 그러니까 얘네들이 나오면 싹 다 무엇이라고 이렇게 보면 돼. 그러니까 골드 플레이팅이 약간 낯설어도 어떤 거라고? 불필요하게 강화시키는 거라고. 불필요하게 향상시키는 거라고.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야. 됐지? 자, 그럼 봐요. 그리고 특히나 어떤 문제야 지금? 특히나 함축음이잖아. 함축음일수록 뭔가 약간 필자만의 독특한 용어 있지. 그걸 제시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이면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니까 앞쪽이 낯설어도 뒤쪽에 익숙한 거 나올 거야. 뒤쪽으로 이해한다. 이렇게 보면 돼.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프로젝트에서 골드 플레이팅을 무엇이라고 얘기를 한 거냐면 이렇게 딱 얘기를 한 거죠. 감 잡아야 돼. 그치? 불필요하게. 됐지? 불필요하게. 됐죠? 불필요하게 enhance, 향상시키거나 강화시키는 거야. 무슨 말?
예상되거나 기대되는 결과래. namely 무슨 말이니? namely. 즉, 다시 말하면 그 얘기지? 그럼 얘도 이렇게 딱 보면 되잖아. 그치? 그러면 그건 또 어떤 거냐면 특징을 더하는 거래. 특징을 더하는 거래. 어떤 특징을 더하는 거야? That are costly. 그치? 비용이 많이 드는 거야. Not required니까 요구되지 않은 거지. 잘 들어. 요구되지 않은 거니까 얘는 어떤 거니? 불필요한 걸 했다는 뜻이죠. 그쵸? 요구되지 않았으니까 불필요한 걸 한 거야. required는 necessary 적어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이때 대세는 동사 패스했으니까 주격이니까 and 다음에 또 동사 패스했으니까 똑같이 주격이니까 꾸며주는 거. 즉, 필요하지 않지만 비용이 되는 특징을 추가했고 그 다음에 낮은 부가가치를 갖는 특징이야. 그치? 낮은 부가가치를 갖는 특징이야. 자, with respect to 밑줄 그어주세요. with respect to는 그냥 무엇과 같은 말, 바로 about과 같은 말 이렇게 이제 딱 보는 거죠. 잘 따라와. 자, 그러면 자 봐요. 어떤 그 목표라는 것과 관련해서 더해지는 가치가 낮아. 그러니까 굳이 안 해도 돼. 굳이 안 해도 되는 것을 더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골드 플레이팅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됐네요. 그 다음에 또 나왔지. In other words, 또 이렇게 딱 표시 한번 해주세요. In other words, 바꿔 말하면 giving more, 더 많이 주는 거야. 더 많이 주는 거야. With no real justification, 이렇게 보이죠? 이거 살짝 어려운데 잘 따라오세요. With no real justification other than 이렇게 쭉 보이네요. 자, 그러면 잘 따라와. 자, 봐요. 원래 other than은 무슨 말이야? other than. 뭐뭐와 다른이지. 그치? other가 원래 다른이야. 다르니까 얘는 요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쓰겠지? 그치? 똑같아. 근데 선생님 왜 other는 그런 프롬 안 써요? 얘 때문에 그렇잖아. ER이 붙었잖아. ER이 붙었으니까 뭐처럼 보여? 비호급처럼 보이잖아. 그러니까 other from인데 other than을 쓰는 것 뿐이야.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different 너도 other하고 똑같은 말이니까 other가 than을 쓸 수 있으니까 그럼 너도 똑같은 말이니까 than을 써라. 그래서 뭐와 다른 같이 적어놔. 뭐와 다른 요거야. different than만 나오면 뭐보다 다른 그 지랄 하면 안 돼. 알겠죠? 근데 중요한 건 요거야. 봐봐. 이것과 다른 거라 얘기했지. 근데 앞에 뭐가 보여? 노가 보이지? 그럼 no other than은 무슨 말이야? 다르지 않은 거죠. 그럼 투부정사 이하와 다르지 않은 정당화, 합리화 이렇게 볼 수 있지. 그치? 정리한다. 다르지 않은 거니까 결국 뒤에 있는 거하고 같아. 같기 때문에 no other than이 보이면 다 날려. 다 날려. 그치? 단지 어떤 이유만 있을 뿐이야. 단지 어떤 이유만 있을 뿐이라고 자신의 재능을 입증하려는 이유만 있을 뿐이야. 됐지? 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탤런트 배포해주세요. 여러분 잘 들어. 탤런트는 재능이지. 재능 있는 사람은 뭔가 일을 잘할 수 있지. 그래서 재능 있는 사람은 뭔가 일을 잘할 수 있으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같이 적어놔. ability. ability 같이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faculty도 같이 적어주세요. faculty. ability, faculty 하면 다 능력. 됐죠? 그래서 결국은 프로젝트에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 그걸 제외한 다른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탤런트는 ability, faculty 같이 적어주시고 됐네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쭉 읽어가 보면 뒤에 나온 내용들이 이제 왜 그러면 골드 플레이팅을 할까 이제 이런 것들인데요. 골드 플레이팅은 특히나 흥미롭습니다. 프로젝트에 있는 팀 구성원들에게. 왜냐하면 it is typical of project에서 프로젝트에 be typical of 뭐뭇의 전형적인 사례다. 뭐뭇의 대표적인 사례다. 적어주세요. 뭐뭇의 대표적인 사례다. 자, 그러면 어떤 프로젝트냐면 여기에 별표. marked는 바로 무슨 말이겠니? marked. 표시를 한 그 뜻이지. 마킹을 한 그 뜻이에요. 눈에 띄는 두드러짐. 적어주세요. 눈에 띄는 두드러짐. 살짝 어렵죠? 그래서 또 나와. 이 질문이 그래서 할 만한 겁니다. 보세요. 바꿔 말하면 앞쪽에서 보니까 어떤 프로젝트에서 전형적으로 골드 플레이팅이 등장을 하냐면 눈에 띄는 전문적인 구성 요소를 갖춘 거래. 근데 그게 보니까 프로젝트인데 전문적이니까
전문가들을 포함한대요. 이들은 뭐뭐서 가지고 있는, 그 다음에 prove는 입증된, 입증된 경험이 있고, 그 다음에 광범위한 전문적인 자율성을 가진 전문가들이 포함될 때 그런데. 그러니까 뭔가 능력 있고 자율성을 보장받는 전문가들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면 저렇게 불필요하게 골드 플레이팅이라는 걸 한대. 됐죠? 자, 그렇게 말해주세요. 자, 이런 환경에서 전문가들은 종종 프로젝트를 무엇으로 보는 거예요? 됐죠? 프로젝트를 기회로 봅니다. 검증하고 그 다음에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거. 여기서 밑줄. 풍요롭게 한다라는 것은 더 좋게 만드는 거니까 강화시키다만 적어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 보이지? 스킬 세트를 그러면 앞쪽에 무엇과 같은 걸로 볼 수 있겠냐? 기술의 집합이지. 세트가 집합이라는 뜻으로도 쓰이잖아. 그러면 앞쪽에 무엇과 같은 의미? 앞쪽에 탤런트다. 적어두고 넘어가세요. 앞쪽에 탤런트. 됐네. 자, 그러면 답 나왔죠? 그쵸? 결국은 고객이 요구하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필요하지도 않은데 그냥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골드 플레이팅이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있다라는 것까지만 보면 되고요. 여기에서 gratify 보이죠? gratify는 그냥 satisfy 이렇게만 딱 적어두고 넘어갈게요. gratify는 satisfy. 그러면 전문적이지만 자, 즉 전문적인 것들을 만족시키지만 혹은 전문가를 만족시키지만 클라이언트는 고객이라고 보면 되겠죠. 고객의 요구에는 가치를 더하지는 않습니다. 동시에 프로젝트로부터 소중한 자원을 제거하게 되는 겁니다. 즉 불필요하게 뭔가 뛰어난 품질을 가지고 오면서 프로젝트에서 소중한 자원을 제거하는 안 좋은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게 만드는 것은 그냥 처음에 요구했던 좋게 만드는 것의 적이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답은 당연히 뭐가 될 수 있겠니? 답은 당연히 일의 그 질을 높이는 거죠. 그쵸? 일의 질을 높이는 건데 단순히 스스로를 입증하기 위해서 일의 질을 높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몇 번? 당연히 2번이 답이라는 건 충분히 볼 수 있겠죠. 그쵸? 자, 됐네요. 이 정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팀 구성원들 사이에서 갈등이 있다거나 안 좋은 결과가 나온다거나 그 다음에 responding to the changing needs of clients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고객이 필요로 하는 것이 바뀐다거나 그 다음에 다양한 기술을 습득하는 것 그것도 역시 아니죠. 그쵸? 그런 내용들도 없었기 때문에 답은 충분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 8번의 별표. 답은 되게 단순해요. 그쵸? 답은 되게 단순하거든요. 세컨더리가 답인데 왜 5번이 아닐까? 이것도 이제 같이 생각해 주셔야 돼요. 세컨더리가 답이거든요. 봐요. 자, 일단 이제 한 단어 빈칸인데요. 여기서 앞에서 나왔던 것과 이제 비슷한 내용들 이제 그대로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거 보면 되는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요거예요. 지문 속에 제시어를 활용하는데 잘 들어. 지문 속에 제시어를 활용을 하는데 그때 그게 전달하는 요거 있지. 그치? 이것까지 같이만 활용해 주면 돼요. 이 두 가지만 적어주세요. 지문 속 제시어 활용, 이미지. 지문 속 제시어 활용, 이미지. 아주 단순한 논리인데 그게 수능스럽게만 적용이 되면 된다. 알겠죠? 아주 단순한 논리야. 잘 따라와. 자, 보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 말이거든? 정말 중요한 말이니까 봐봐. 단순히 A라는 걸 강조하고 싶어. 그러면 A 이렇게만 말하는 경우가 있지만 A를 강조하고 싶어서 B를 가지고 와요. 그러면서 자, B가 문제가 있어. B는 아니야. B는 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A야.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문 속에서 어떤 특정한 개념이 다른 옆에 다른 것과 함께 비교, 대조되거나 했을 경우에는 그게 전달하는 정보를 꼭 놓치지 말고 활용한다. 자, 봐요. 자, 여기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자, 처음에 이제 무슨 얘기를 할 거냐. 자, 성장이라는 거 보입니다. 참고로 여기 discipline에 딱 적어보세요. 그럼 discipline은 어디에서 나온 말? 자, 이렇게 딱 적어볼까요? disciple에서 나온 말이고, disciple이 바로 무엇을 가리키는 말이니까, pupil을 가리키는 말이고, 여기서 pupil은 무엇을 가리키는 말? student.
여러분 그 pupil은 학생이라든가 제자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고요. 눈에 있는 동공이 있죠. 동공. 그 동공이라는 뜻으로도 가능은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disciple은 제자인데요. 멀리 떨어져서 스승의 가르침을 잡는다. 그 뜻이에요. 멀리 떨어져서 스승의 가르침을 잡는 사람. 자, 그러면 discipline은 학생과 관련이 있는 거야. 됐지? 제자와 관련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뜻이 있어? 가르침, 훈육이라는 뜻이 있고 학생들한테 뭘 가르치겠어? 국영수를 가르칠 거 아니야. 그래서 학과목이라는 뜻이 같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가르침으로 볼 거냐 아니면 학과목으로 볼 거냐. 밑에 such as를 주면서 뭘 줬으니까 이렇게 줬으니까 얘는 과목이라든가 학과목이라는 뜻으로 가져갔겠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학과목의 성장 그리고 하위 학문 즉 학문이라든가 하위 학문의 성장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자, 그리고 특정한 figure 여기서 figure도 인물이라는 뜻으로 봐줘야 맞겠지. 왜? 그 옆에 뭐가 보이니까 예술 비평가가 딱 보이니까. 됐지? 특정한 인물의 성장이야. 오늘 마지막 문제야. 좀만 더 집중해서 보세요. 우리 한 주 한 주 조금씩 문제 풀어가는 개수가 늘어날 거야. 그러니까 조금씩 스피디하게 계속 갈 거니까 그 속도에 조금만 익숙해지게 따라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항상 수업을 들을 때는 선생님하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깊이 있게 흐름을 연결하면서 따라가는 연습을 하면서 듣되 한 번만 꼭 복습 한번 해주시고 가볍게 읽어줘. 그리고 나서 문제 주관제를 풀 때는 조금은 속도 내서 읽어갈 수 있도록. 왜? 나랑 같이 읽어가는 속도로 문제 풀면 절대 많이 못 푸는 거 아시죠? 그쵸? 주관제 할 때는 조금 속도 내서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을 좀 파악하면서 읽어가는 연습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럼 보세요. 그럼 여기 쭉 보니까 학문과 하위 학문 그리고 특정한 인물, 예술 비평과 같은 이 인물의 성장이 잘 들어야 돼. 자, 학문과 특정한 인물의 성장이 help 다음에 동사 원형 뭐 하는 데 도움을 주다.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뭘 만드는 거야? 원리라든가 원칙이지? 그쵸? 원칙과 관행입니다. 선택하고 그 다음에 체계화하는 거. 선택하고 체계화하는 거. What was worthy of keeping? 이렇게 딱 보이죠? 보관할 가치가 있는 것을 선택하고 체계화하는 원리와 관행을 만드는데 얘네들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 비록 무엇으로 남아있지만 어려운 일로 남아있지만 됐어요? 어려운 일이지만 학문의 성장과 예술 비평가의 성장이 무엇을 보관할 것인가를 선택하고 체계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어려운 일이지만 그쵸? 어려운 일이지만. 자, 그럼 결국은 얘는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쵸? 어려운 일이라는 건데. 자, 그 다음에요. 자, 게다가, 박물관과 그 다음에 대학은 이렇게 나오지? 그치? 동그라미 줘보세요. 게다가 그 뜻이지. 잘 따라와. 자, 여러분 여기서 게다가라는 걸 줬잖아요. 그쵸? 그러면 화살표에서 한번 적어볼까요? 같은 성격 추가. 그 다음에 같은 소재, 다른 내용. 그렇게 적어주세요. 같은 소재, 다른 내용. 그러면 얘를 이제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앞쪽과 관련은 있는데 그럼 다른 내용인가? 봐봐. 봐요. 이제 이거 볼 수 있지. 선생님이 그래서 카테고리 얘기한 거야. 그래서 뮤지엄은 왜 나왔겠어? 앞에 무엇과 관련이 있겠어? 뒤에 유니버시티는 알겠지. 유니버시티는 대학이잖아. 그럼 앞에 무엇과 관련이 있겠어? 디서플린하고 관련이 있을 거 아니냐. 그치? 그러면 유니버시티는 디서플린이니까 뮤지엄은 이거 나왔잖아. 여기 What was it worthy of keeping 보이지? 뭔가를 보관하는 거잖아. 보관하는 역할을 하는 거. 역사적인 유물을 보관하는 역할을 하는 거. 그게 어디야? 박물관이잖아. 이제 이해돼? 이렇게 연결해서 본다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평가원 기출 문제를 풀 때는 기존의 문제보다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그 흐름을 파악하면 되게 쉬워지는 거야. 알겠어? 자, 여기 가로를 묶어주세요. What was worthy of keeping? 가로를 묶어서 화살표에서 뮤지엄으로. 됐지? 뮤지엄으로. 그 다음에 여기 academic disciplines and sub-disciplines. 화살표에서 universities. 이렇게 딱 연결해서 해주세요. 화살표 딱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보면 이제 감 잡을 수 있겠지. 그치? 학문을 줬으니까 대학이 나왔고 그 다음에 보관한단 말이 나왔으니까 뮤지엄이 나왔나 보다. 근데 중요한 건 잘 들어. moreover를 쓰게 되면 같은 성격이면서 같은 소재면서 다른 내용이 될 수 있지. 그치? 다른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걸 잘 봐야 돼. 자, 그러면 자, 뒤에 보니까 그래서 다른 내용으로 뭐가 나오는 거야? 여기 동그라미 쳐봐. 자, 그러면 대학과
그 다음에 그 박물관이 어떻게 되는 거니? apart는 바로 무슨 말이야? apart. 떨어진, 분리된 그 말이지. 그러면 박물관과 대학이 이렇게 같이 협력하면서 학문적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존하면서 지켜가는 게 필요해요. 박물관 관장님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던 것이 걔네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서로 생각하는 게 이렇게 딱 멀어져 가는 거야. 그치? 그러면 대학이 추구하는 것과 박물관이 추구하는 것이 서로 달라진다는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이제 뒤에 쭉 보니까 뭐가 보이는 거야? As the idea of object 이렇게 나오지. 자, object가 왜 나왔는지 알겠지? 물체지. 이 물체는 앞에 무엇과 관련이 있겠어? 물체는 대학과 관련이 있겠어? 뮤지엄과 관련이 있겠어? 오늘 마지막이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 대학과 관련이 있겠어? 뮤지엄과 관련이 있겠어? 당연히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뮤지엄이잖아. 물체는 어디에 있어? 물체라든가 물건은 박물관에 있는 거라고 봐야지 맞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그게 바로 어떤 거야? 뭐뭐로서지. 대단히 소중히 여겨지는 길이지, 길. 그치? 루트는 길이야. 그 다음에 to가 보이면 전치사니까 ing 앞에 쓰지 전치사죠? 이렇게 딱 뭐뭐로 가는 길. 뭐뭐로 가는 길. 그렇게 보면 돼. 자, 그러면 자, 물체라는 생각이야. 무엇으로 가는 길이야? 무엇으로 가는 거? 세상을 아는 것으로 향하는 길이지. 그치? 그럼 세상을 알려면 과거에 어떤 세상이었는지 이걸 알고 싶어. 그럼 과거의 유물을, 과거의 물체를 자세히 연구해야 되고 그걸 보존해야지 사람들한테 세상의 지식을 줄 수 있는 거야. 그게 박물관의 역할인 거야. 박물관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야. 그치? 세상을 알려면 박물관에 있는 물건들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거야. 따라서 물체를 보존하고 그다음 보관하는 게 세상을 알 수 있는 방법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니? 이게 대학과 박물관이 서로 떨어졌다 그랬잖아. 떨어졌으니까 이런 생각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니? Go into decline이니까 쇠퇴하다는 뜻인 거야. 대학은 세상을 아는 지식을 추구하는 그 기관인데 대학은 다시 이제 박물관처럼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니? 물체라는 것이 세상을 아는 소중한 길이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쇠퇴하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collecting은 됐지? collecting은 무엇과 관련이 있겠어? 모으는 거잖아. 뭘 모으겠어? 당연히 물체를 모을 거 아니야. 그럼 박물관의 역할이라고 봐야지. 그치? 그러니까 collecting이라는 게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될 거야? 당연히 지위를 잃게 된 거지. 그치? 왜? 세상을 아는 그 방법이 더 이상은 물체를 통해서 나오지가 않는데 그럼 물체를 수집해봐야 물체를 보관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worth intellectual pursuit니까 가치가 있는 지적인 그 다음에 pursuit는 추구죠. 추구. 그쵸? 어떤 일을 추구한다라는 것은 그걸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딱 적어보세요. task란 뜻으로도 쓰여요. 특히 어디에서? 잘 들어. 동그라미잖아. 특히 과학에서. 어디에서? 대학에서라고 봐야지. 과학이잖아. 과학은 바로 뭐야? 물체야, 학문이야? 학문이잖아. 그치? 그러면 교내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앞에서 박물관과 대학이 서로 사이가 멀어졌다며. 그럼 박물관이 하는 컬렉팅이라는 것은 대학의 입장에서 보면 의미가 없는 일이 된 거야. 그치? 의미가 없는 일이 된다고. 세상을 알 수 있는 거 물건을 통해서 세상을 아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the really interesting and important aspect 이렇게 보이죠? 정말로 흥미롭고 중요한 면인 과학에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서 뒤에 science는 역시 과학이라고 해석을 하면서 어떤 걸로 봐줘야 맞겠어? 바로 학문이고 그래서 universities 이렇게 봐야 돼. 그럼 대학이 정말로 재미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자 점점 더 those는 앞에 나오는 복수명사를 가리키는 거니까 이렇게 딱 보면 돼요. 점점 더 invisible한 거야. 인비저블한 거야. 무슨 말이니? 구체적으로 눈에 띄는 물체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라는 거지. 그치? 자, 그리고 여러분 요거 보이죠? 그럼 naked eye는 바로 무슨 말이 되겠어? naked eye. 원래 naked는 바로 어떤 거니? 벌거벗은 그 뜻이죠. 그러면 눈인데 눈이 벌거벗은 눈이라는 건 어떤 눈이겠어? 안경이나 렌즈를 착용하지 않은 눈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naked eye를 그래서 육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그러면
안경이라든가 그 다음에 렌즈를 써서 뭔가 이렇게 더 잘 보게 해주는 거 있지. 뭔가 이렇게 걸친 거잖아. 옷을 걸치듯이. 그건 뭐라고 그러니? 그건 이렇게 하는 거야. 도움을 받은 눈이야. 그치? 그러니까 렌즈라든가 안경을 쓴 거 그건 aided eye가 되는 거고 아무것도 안 사용한 것은 naked eye가 되는 거야. 이거 알아야 돼. 그러면 우리의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것들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준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자, the classification of things 딱 보이지? 이제 things라는 것은 당연히 object라고 봐야지. 그치? 그러면 수집된 물체를 분류하는 거지. 어디에서? 박물관에서. 그치? 박물관에서 수집된 물체를 분류하는 것은 더 이상 뭘 약속하지 않아? 더 이상 cutting edge knowledge, cutting edge 무슨 말? 최첨단의, 적어보세요. cutting edge, 최첨단의. 야, 근데 왜 그런 뜻이 생겼을까요? 여러분 원래 엣지는 바로 뭐야? 엣지? 가장자리잖아. 커팅은 바로 무슨 말이야? 뭔가를 자르는 그 말이지. 야, 가장자리니까 끝부분이야. 어떤 물체의 끝부분이 다른 물체를 자를 수 있을 정도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니? 되게 샤프하다라는 거지. 그치? 되게 샤프하다라는 거지. 날카롭다는 얘기지. 여러분 샤프는 날카로운 뜻도 되지만 예리하게 뭔가 되게 똑똑할 때 그때도 쓰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날카로워서 끝부분이 날카로워서 뭔가를 자를 수 있을 정도로 되게 괜찮은 물건인 거야. 왜? 오래되면 둔감해져서 아무것도 못 자르지. 그치? 그래서 커팅 엣지가 바로 어떤 의미? 최첨단이라는 뜻이 그래 생겨요. 알겠어요? 자, 아무튼 그러면 최첨단의 지식을 더 이상 약속하지 않는데 그래서 이게 바로 나오지. 그치? 그래서 뭐가 보이니? 컬렉팅이지. 물체를 수집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그건 어떻게 되는 거야? Really interesting and important 한 게 아니지. 그치? Really interesting and important 한 건 바로 invisible 한 거지. 컬렉팅은 그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뭐라고 쓰는 거야? 그냥 단순히 이런 것일 뿐이야. 단지 이런 것일 뿐이야. 이렇게 다 본다라는 거야. 그러면 정말로 재미있고 그 다음에 흥미로운 게 아닌 거야. 그러면 정말로 재미있고 흥미로운 거니까 얘를 첫 번째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butterfly collecting 그러면 그렇지 않은 거니까 몇 번째가 되겠어? 바로 두 번째겠다. 최소한 첫 번째는 아니다. 그렇게 가져야지. 그치? 그래서 뭐가 되는 거니? 그래서 두 번째란 느낌으로 가져가줘야 돼. 부수적인 그렇게 세컨더리 가져가면 안 돼. 세컨더리는 그냥 두 번째의 첫 번째가 아닌 1등이 아닌 정말로 흥미롭고 중요한 것이 아닌 그런 느낌으로 세컨더리 이렇게 이제 봐야 돼. 알겠냐? 그쵸? 그 다음에 경쟁적인 거 아니지? 잘 들어. 여러분 경쟁이라는 것은 서로 막 다투면서 자신이 1등 하려고 하는 거지. 그치? 근데 그거 아니지. 그치? 그거 아니고, 그 다음에 새로운 거 아니죠? 그쵸? 왜? 박물관이야. 박물관에서 했던 거야. 그러니까 새로운 거 아니란 말이야. 그치? 그 다음에 신뢰할 수 있는 거, 이런 얘기 자체가 없어요. 그쵸? 그 다음에 uncondition은 무슨 말이냐? unconditional. 무조건적인 그거 아니냐? 여러분, 무조건적이라는 건 무슨 말이야? 무조건적이라는 것은? 절대적이라는 거고. 그쵸? 절대적이라는 거고, 그치? 절대적이라는 거고. 그럼 절대적이라는 건 무슨 말이니?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얘가 절대적이야. 그치? 그럼 얘 먼저 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몇 번? 5번이 답이 될 수가 없다. 됐지? 5번이 답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3번이 답이다. 이렇게 같이 알아두시면 돼요. 이 느낌 잘 살리세요. 이 느낌을 잘 살리면 문제 푸는 게 훨씬 더 수월해질 겁니다. 자, 그렇게 같이 정리를 하고요. 우리는 이제 다음 주에 유닛 2는 좀 더 많은 문제를 더 풀어볼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 지금 딱 4개월 남은 상황이거든요. 4개월 남은 상황이니까 그냥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쵸? 그냥 아닥하고 하시면 돼요. 아닥하고. 그냥 이유 없어요. 그쵸? 그 유명한 말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죠? 그쵸? 그냥 하면 돼요. 그냥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왜 대학을 잘 가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대학을 잘 가면 노는 물이 달라진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쵸? 노는 물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훨씬 더 인생이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과제 잘 하시고 우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